안녕하세요. 카스스케일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트럭 스케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째, 트럭 스케일의 개요. 둘째, 트럭 스케일의 분류. 셋째, 트럭 스케일의 설치 과정. 넷째, 무인 계량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스케일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차량의 화물을 적재한 채 계량을 진행하여 차량과 화물의 무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대형 저울입니다. 트럭 스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1차, 2차 계량을 통하여 차량의 총중량, 공차 중량, 실중량 산출을 자동으로 진행하므로 화물을 하역하지 않고 차량의 실린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용물이 액체이거나 시멘트, 자갈처럼 원재료가 벌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및 40톤 덤프트럭의 차량 폭은 2.5m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트럭 스케일의 폭은 3m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럭 스케일의 길이는 주로 계량하는 차량에 따라 10m, 12m, 15m, 18m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문 요청에 따라 길이는 달라집니다. 보통 카고 트럭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3에 10m 정도로 트럭 스케일로도 충분하지만 3에 12m의 트럭 스케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량은 50톤에 10kg, 60톤에 20kg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 전용 또는 소형 차량 계량이 빈번한 곳에서는 2.7m 폭의 8m 길이의 계량기를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스케일은 트럭 스케일의 구조에 따라 철골 구조인 일반형 구조와 모듈형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설치 방식에 따라서는 지중식, 저상식, 지상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분류 중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반형과 모듈형 또는 블록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구조를 H빔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3에 10m 사양의 50톤 모듈로서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으로 길게 놓인 H빔 위에 세로 방향으로 H빔과 D극자 잔내를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국내의 대부분의 트럭 스케일 제작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분류 중 모듈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트럭 스케일은 그림에서 보시는 1번이 계량판, 2번이 사이드 블럭, 3번이 센터 블럭 이렇게 크게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m 또는 6m 크기의 계량판을 조합하여 10m, 12m, 18m 등 다양한 사이즈의 트럭 스케일을 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H빔 구조와는 반대로 공장에서 트럭 스케일을 제작할 때 공수가 많이 필요한 반면 현장에서의 설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대부분 수출용 또는 원거리 설치 공사용 트럭 스케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3에 10m, 50톤 저울입니다. 5m 모듈 2개와 2개의 사이드 블럭, 1개의 센터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붉게 표시된 박스가 센터 블록과 계량판이 연결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센터 블록 위에 계량판의 양끝이 얻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 타입은 센터 블록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로드셀을 6개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설치 방식에 따른 분류 중 지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트럭 스케일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중식 트럭 스케일입니다. 지중 설치 방식은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고 구조물의 높이와 지면의 높이가 동일하여 차량의 진출일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으로부터 1.5m 깊이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장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제조공장, 재활용 처리장, 저장 창고, 제품 반입, 반출 현장 등 장기적으로 고정사용 현장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분류 중 저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식은 구조물과 지면의 높이가 일치하여 지중식 트럭 스케일의 장점인 좁은 공간과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연 배수가 원활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m 이상의 높이로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의 분류 중 지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식 트럭 스케일은 슬러지가 많고 터파기가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됩니다. 지중식 트럭 스케일에 비하여 토목 공사비가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합니다. 단, 트럭 스케일 높이가 지면보다 높은 관계로 저울 앞뒤단에 차량 유도 램프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저울이 올라갈 때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므로 지중식보다 저울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 현장, 채광 현장, 성습 침수 지역, 건축 폐기물 반출 현장, 일시 사용 현장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트럭 스케일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지중식 트럭 스케일을 기준으로 다루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트럭 스케일은 크게 기초공사 부분과 설치공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은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트럭 스케일이 안착될 위치에 터파기를 진행한 후 트럭 스케일 장착한 뒤에 집안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다지기와 잡석을 포설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하루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 양생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바닥 철근을 배양하고 벽변 및 로드셀 베이스 철근을 배양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근 배양이 끝나면 저울 구조물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한 번 더 타설하게 됩니다. 전체 구조물 양생이 끝나면 개근대를 조립하고 정션박스와 로드셀을 설치하게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검정까지도 당일날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검정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인 계량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계량 시스템은 크게 트럭 스케일, 무인 개근대형 판넬, RFID나 LPR과 같은 차량 번호 인식 장치, 무인 계량형 PC 프로그램과 PC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이 개근되고 있는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CCTV와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인 계량 시스템은 관리자가 계량을 하지 않고 비접촉 카드 또는 자동 차량 번호 인식기를 이용하여 계량과 동시에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지 않아도 계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량 횟수가 많은 경우 또는 업무 시간 이외에 계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 예를 들어 RFID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차량 또는 카드가 고장난 차량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무인 판넬의 키 입력을 통하여 계량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전표 출력이 가능하여 운전자가 관리 사무실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계량이 완료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 전체 ERP 시스템과 연동하여 여러 대의 무인 개근대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럭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트럭 스케일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차량과 화물의 무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대형 저울입니다. 적용 방식에 따라 비용과 활용성이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계측 장치, 시스템의 주변 구성 등 여러 가지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카스 스케일에서는 다양한 응용 기술 및 제품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럭 스케일에 적용되는 로드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